아이의 공격 행동이 전두엽의 문제가 아니라 정상 전두엽이라서 가능한 행동이라고요? 아이의 예민함이나 폭력성이 전두엽이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건 아닌지 병원 가면 약을 줄까 겁이 나기도 하지만 한두 번 가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면 상담보다 보험이 되는 병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에 5분에서 10분 동안 상담으로 큰애를 잘 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동시에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서 아이의 예민함이나 폭력성이 전두엽이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건 아닌가? 애가 전두엽이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면 이 예민함이나 폭력성이 나타나지 않을 거니까 먼저 기뻐하세요. 애가 지극히 정상이고 전두엽 손상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애가 엄마를 꼬집기도 하고 지가 열받았으니까 옆에 있는 애 깨물기도 하지. 전두엽 손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애는 일단 이런 상태로 지내요. 전두엽이 자기 조절 능력을 반영한다고 해서 전두엽이 손상되면 더 폭력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반대예요. 전두엽이 손상이 되면 재밌게도 전두엽이 손상이 되면 전두엽하고 붙어 있는 게 운동중추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게 전두엽이에요.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이 전두엽인데 전두엽이 혼자서 따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전두엽 기능을 설명하면서 그 생각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행동으로 표현이 돼야지 생각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쫙 빼고, 이 정신과 의사들은 놀랍게도 이 아이가 이렇게 발작적인 행동을 한 거는 전두엽에 손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허걱! 진짜 전두엽에 손상이 있으면, 전두엽의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일단 행동 중지가 일어나요. 전두엽이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일어나는데 전두엽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전두엽이 손상이 되면 아예 행동 자체가 일어나질 않는 건가요? 그렇죠. 전두엽이 손상됐다는 거는 컴퓨터 키보드가 망가졌거나 아니면 컴퓨터 CPU가 망가지는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 전두엽이 손상이 전두엽 발달이 좀 덜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사회 가치 체계에 맞게 잘 그런 마인드를 갖지 못한 상태를 보고 전두엽이 손상됐다고 표현하는 건가요? 그런 놀라운 이 생각이나 믿음을 엄마들이 어떻게 가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전두엽에 의해서 세뇌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드네요. 아니 뭐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면 정신병자다 뭐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신병은 내가 손상이 됐기 때문에 뇌나 신경회로의 잘못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뇌나 신경회로가 손상이 되면 인간은 행동이 중지가 돼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팔다리는 모두 다 뇌의 중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간단한 뇌 기능을 생각을 하면, 내가 혹시 근데 그 뇌에서 운동을 통제하는 그 중추는 그대로 있고 이 운동을 통제하는 그 옆에서 전두엽만 손상이 되면 그런 경우에는 미처 발광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나요? 라고 할 때, 그런 경우는 적어도 전두엽이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뇌 피질에서는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보통 영문을 알 수 없이 발작적으로 엄청난 감정적 폭발이 일어나는 식의 행동이 일어나는데 본인도 왜 그런지를 모를 때는 거의 대부분 99.9%의 뇌 손상은 뇌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림빅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심피질의 영역이 아니라 뇌의 이 안쪽에 있는 올드 브레인 영역이라고 하는 데서 일어나요. 그 부분 때문에 감정적인 행동이 더 많이 나는 거를 전두엽이 통제해줘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 손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든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뇌의 심피질 기능을 이야기할 때 마치 그 부분이 고장이 있어서 아이의 공격적인 행동이나 인간의 이상 행동이 설명하는 거는 그거를 실제로 뇌 기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각각의 세부 기능이 마치 파괴가 되면 마치 인간 행동이 그 기능 파괴된 거를 바로 보여주는다고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전혀 있지도 않은 거를 상상을 해서 거의 부모들을 협박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한 게 의사 선생님이 엄청나게 뇌나 신경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냥 가장 기본적인 생리심리학에 나오는 내용조차도 때때로는 거꾸로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은데 지금 우리 AI 엄마가 이야기하는 게 정확하게 그렇게 엄마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 통제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렇죠. 통제를 담당하는 부분을 더 과장해가지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통제하는 부위가 손상이 되면 인간은 컴퓨터처럼 그냥 샷다운 되는 상황이 돼요. 미처 발광해서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통제하는 뇌 신경 부위가 고장이 생기면 미처 발광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전두엽, 정신적인 장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언론에 나와서 설명하는 쇼 닥터들이 그런 식의 이야기에서 헷갈려 넘어가셨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엄마 분이 가지고 계시는 지식이나 또는 상식이 안타깝게도 참 제한됐다, 또 잘못 세뇌됐다, 이 정도는 설명할 수 있겠죠. 지난 1년간 육아휴직을 하느라 일을 쉬었지만 앞으로는 퇴근 후에 아이까지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데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육아서나 유튜브를 봤던 건데 제가 잘못된 지식이나 가설을 맹신했던 거였다니. 그럼 대체 저는 아이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키워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에는 내가 내 마음을 읽을 수 있느냐, 읽지 못하느냐로 귀결된다. 황심소 구독, 좋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 과정 워크샵.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